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웨이브폼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웨이브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웨이브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가 클러스터 함수하고 유사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하고 동일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하고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 웨이브폼 관련된 함수들이 클러스터 카테고리에 제공이 될 텐데, 지금 웨이브폼이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는 거 봐서는 그 클러스터하고 형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클러스터하고 좀 별개로 웨이브폼에 특화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실습할 때 사용할 함수들은 웨이브폼 만들기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웨이브폼의 또 속성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설정된 속성 값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 그 다음에 웨이브폼 속성 설정, 그 다음에 웨이브폼 속성 얻기,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해 볼 텐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지금 별도로 입력에 굵은 글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실습을 좀 해보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만 그냥 불러왔을 때 랩뷰의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입력으로는 최소 웨이브폼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폼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값은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도 인가를 해줘야 되지만 데이터 간의 간격 정보, DT라고 하는 그 간격 정보도 인가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T0라고 해서 웨이브폼이 이제 시작 시간 정보도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도터리로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웨이브폼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웨이브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데이터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불러왔을 때, 입력으로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실행 버튼이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여기 도움말에서 웨이브폼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굵은 글자체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웨이브폼 속성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세 가지 입력 파라미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웨이브폼 정보가 인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의 속성을 주기 위한 이름과 그거에 해당하는 값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브폼 속성 얻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웨이브폼 데이터고, 여기에는 별도로 이름은 인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을 인가하지 않으면 아마도 웨이브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 정보들을 한꺼번에 이 값이라고 하는 그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웨이브폼의 속성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값만 출력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실습할 코드는 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일단 for를 이용해서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해서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총 10개를 만든 다음에 이 10개를 자, 웨이브폼 만들기의 구성 요소 입력으로 인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간의 간격은 0.1로 설정할 거고, 시작 시간 같은 경우는 자, 그 날짜 시간을 얻기라고 하는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T0 값을 인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브폼 속성을 이제 하나를 설정할 텐데, 이름은 채널 인포라고 할 테고, 값은 랜덤 데이터라고 제가 설정하겠고요. 이렇게 설정한 웨이브폼 속성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웨이브폼 정보를 인가해 주시고,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름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은 채널 인포에 해당하는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이 베리언트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력으로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정보를 확인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래프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웨이브폼 출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스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정보가 있고, 속성 정보도 있는데 속성 정보는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클러스터를 좀 웨이브폼에 특화되게 운영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 X축 같은 경우 디폴트로는 그냥 이렇게 0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따 실습에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 X축에 대한 속성을 좀 다르게 하면 시간 정보로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 VI도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리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포르프를 이용해서, 자, 웨이브폼 구성 요소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는 총 10번 반복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를, 자, 웨이브폼 구성 요소의 입력으로 넣어 주실 텐데요. 자,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웨이브폼이라고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니까 이제 실행 버튼이 깨졌죠. 그래서 이 웨이브폼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반드시, 여기에는 지금 보면 도움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웨이브폼 구성 요소 부분이 굵은 글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맞네요. 여기 보면은 이 웨이브폼도 보면 굵은 글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말대로라고 하면은 웨이브폼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더라도 실행 버튼이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실행 버튼이 깨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지 않는 또는 적절치 않는 터미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에러가 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Y 값에 이 10개 원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웨이브폼 만들기의 입력으로 웨이브폼 구성 요소는 반드시 인가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를 넣어 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확장을 해 보시게 되면은 속성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Y 값이고, 그 다음 DT가 있고, 또 T0가 있고, 그 다음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어트리뷰트 속성은 여기서 주지 않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줄 텐데, DT 같은 경우는 제가, 자, 데이터하고 데이터 간격 0.1로 하겠고요. 그 다음 T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타이밍에서 날짜, 시간은 초로 없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걸 라벨을 이렇게 하겠고,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현하기 위한, 자, 웨이브폼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다 속성을 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폼에서 웨이브폼 속성 설정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입력으로는, 자, 웨이브폼이 인가가 돼야 되겠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이름에 대해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채널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채널 인포라고 하겠고요. 데이터는 랜덤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랜덤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값에 관련된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웨이브폼 속성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텐데요. 자, 여기 입력으로, 자, 웨이브폼
인가해 주시고, 채널 이름을, 자, 채널 인포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웨이브폼 속성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값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웨이브폼 출력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출력은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보이는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이건 웨이브폼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지금 보면은 이름이 똑같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캡션 정보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벨로 바꾸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선택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자, 잘못 눌렀네. 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UI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요.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웨이브폼 속성 얻기의 출력 값으로는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됐죠. 즉, 채널 인포에 해당하는 정보를 뽑아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웨이브폼 출력 부분에는 구성 요소가 다 표시가 됐죠. 현재 시간 정보. 자, 실행할 때 시간 정보가 표시됐고, 그 다음에 DT 0.1이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랜덤 데이터가, 자, 인덱스를 증가하면은 9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웨이브폼 그래프에서 X축에 표시하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X축의 웨이브폼 타임스탬프를 무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시간 정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디폴트로는 무시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이브폼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의 속성을 설정하고 설정된 속성 값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